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공약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새벽까지 충남에는 강한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충남 서해안에 10에서 25cm의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도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자동차 경주장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면서 지역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에서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대통령과 자신이 공약한 건 반드시 지키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최근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시 유치에 성공한 충남도. 하지만 김태흠 지사의 표정은 밝지만 않았습니다. 대통령 공약이 공모로 진행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충남 지역 대통령 공약은 서산공항 건설과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크게 7개. 공약 실행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김 지사는 정부가 로드맵을 짜고 있는 과정이라며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지지부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인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한 그런 부분 또 제가 공약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충남도지사 김태흠이 지켜내겠다. 역시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우선권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의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한 뒤 나머지 지역에 배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권을 주어서 다른 기존 혁신도시가 7, 8개 공공기관 이전한 것처럼 우리한테 먼저 7, 8개를 선점해서 주고.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충남은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의무화 해제를 요구한 상황인데 김 지사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당장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나 아니면은 이 중앙 정부와 그런 그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이 아예 논의가 안 되고 장기적이라면 또 계속 제가 주장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은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을 강화해 진보 교육감과의 갈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무상보육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갈등이다 보다는 그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이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애무 성과로는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성공 개최와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 등을 꼽았고 앞으로 과제론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토요일 새벽까지 충남에 강한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안 10에서 25cm, 내륙은 5에서 15cm입니다. 23일 최저기온은 청양 영하 11도, 홍성 예산 영하 10도, 서산과 당진 영하 9도, 태안 영하 8도입니다. 기상청은 한파와 대설로 인해 도로 곳곳이 얼 것으로 보인다며 보행자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도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영암 F1 경주장이 요즘은 지역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경주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췄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경주장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기자가 간다에서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자동차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이싱카의 짜릿한 속도 경쟁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과거엔 관중석에서 경기를 즐겼다면 요즘은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직접 주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점차 대중화를 지향하고 있는 모터스포츠의 세계, 지금부터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경주용 도로 서킷. 이 서킷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용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선스는 이론 교육을 거쳐 필기와 실기 시험까지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취득의 첫 번째 관문인 필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자동차를 몰고 실기 시험에 도전해 볼 텐데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서킷 도전 처음이라서 참 떨리는데 네. 잘 타는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서킷을 체험하시기 전에는 첫 번째로 안전이고요. 안전하게 빠르고 재밌게 타시면 되는데, 일단 서킷 타실 때는 그 레코드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서킷을 타실 때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가상의 실선이 있는데,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타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서킷 주행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헬멧은 물론이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방염 장갑과 부츠 착용이 필수입니다. 경주 보호 장치인 4점식 벨트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일단 주행이 시작되면 피트로드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제한 속도는 60km, 과속은 금물입니다.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켠 채로 서킷에 진입해야 하고 좌측 실선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행 과정에선 가상의 선을 따라가야만 주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너링은 거기를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코너를 펼쳐서 간다. 직선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코너를 펼쳐서 네. 앞서 트랙 지도를 보고 왔는데도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고 서킷을 주행하다 보면 어느새 체커기가 발령되는데 이건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한 바퀴를 더 돌아 주행을 마무리할 땐 반드시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켠 채로 피트로드에 진입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곧바로 라이선스가 발급되고 자율주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실기시험과 달리 실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를 자랑합니다. 저속으로 달리면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행을 마친 뒤엔 안전하게 피트인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라이선스 취득에 이어서 자율주행까지 마쳤습니다. 눈과 귀로만 즐기던 모터스포츠를 직접 체험해 본 건데요. 일반 도로와는 달리 꽤 속도감이 느껴졌고요. 이 커브를 돌 때도 중력감 때문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기장이 현재 국내엔 4곳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고정민이었습니다. 눈이 오면 차도 차지만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이 떨어져서 길이 얼다 보니까 자칫하면 넘어져 다치는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눈이 올 때마다 길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다는 119 활동 내용도 빈번히 접하곤 합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움직임이 둔한 상태에서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 지금 같은 때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고 손은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지면을 꼼꼼히 살피면서 가되 빙판길을 걷게 되면 보폭을 평상시보다 10에서 20% 줄이고 천천히 걸어야만 혹시 모를 사고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빙판길에서 넘어졌다면 가벼운 통증이라도 아픈 부위를 확인하고 통증이 심하면 주변의 다른 사람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해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유행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트윈데믹이 본격화됐습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197개의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서 집계한 지난 4일부터 10일 사이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3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첫째 주 1000명당 17.3명의 독감 의심 환자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사이 75.1%나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13세에서 18세가 119.7명, 7살에서 12살 사이가 58.9명, 19세에서 49세는 36.7명 등 순으로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지난 17일 0시 기준 68.4%로 지난 절기 같은 기간 접종률 71.3%보다 2.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각 지역 학생들의 코로나 확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독감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어린이가 독감 발생률이 높은 데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 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해 나가 가족 내 추가적인 전파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도 소아 청소년의 경우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적지만 재감염률은 높은 만큼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확산 유행하면서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기부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 도립대가 기탁 행사를 열었습니다. 충남 도립대는 21일 김용찬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재단 이사회와 가족회사 기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영주 명예교수가 500만 원, 컴퓨터공학과 가족회사 4곳이 총 1000만 원을 기탁했는데요. 이로써 충남 도립대 발전재단은 지난 5월 출범 이후 4억 6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청양 지역 학생들이 참여한 창작 뮤지컬이 21일 청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뮤지컬 전능학원의 비밀은 청양군이 후원하는 청년 뮤지컬 아카데미 SSDA를 통해 공동 창작된 작품으로 청소년들이 미래를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를 찾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청양고와 정산고 학생 14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4월부터 전문 멘토의 지도하에 연기와 노래, 춤 등을 연습해 출연했습니다. 서산시가 내년부터 충남 최초로 임신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서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 등을 구비해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서산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착한 가격업소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인건비 인상과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업소를 말하는데요. 당진에서 개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당진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까지 당진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 표지판과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산군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나섭니다. 예산군은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이가 찾아가서 아이를 돌보아주는 제도인데요.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